자, 포스코 DX입니다. 뭐 고해성사를 해야죠.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빠르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에서 뭐 10시 정도까지는 들여다보고 선택을 하자. 뭐 우리 종목이 극소형주가 아니라서 편안하게 대처해도 무난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개장 초에 거래 빵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훅 밀렸어요. 시장 분위기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한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차익 실현을 못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자락이 뭐 굉장히 뭐 차익 실현을 못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월봉 기준에서의 추세 추이 범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오히려 그렇게 돼 있고 거래대금이 거래량 부분하고 거래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이쪽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제한적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 달 기준 이제 중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뭐 상당하게 터져줄 수 있다. 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마찬가지. 뭐 요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여기로 설정을 한다면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5,000원, 9,500원 이렇게 잡았을 때 4,500원 기준 그러면 14,000원, 14,000원의 기준이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14,000원 정도를 설정을 잡아놓고 추가적인 매수 문자를 발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으시고 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밀려 문자도 바로바로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차익 실현 못한 부분 전일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간 단위 또 주봉 볼 텐데 문제 없다. 월봉 기준에서 뭐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이 월봉 기준에서 충분하다라는 부분에 그름에 있어서는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만큼의 거래 대금은 터져줘야 된다. 터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아무리 둔화돼도 저 앞전 2020년 이후의 거래 대금은 다 넘기겠죠. 그게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땐 버거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에코프로는 뭐 눈으로 봤을 때 버겁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놓고 따져서 대처를 해보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의 추이 추세로는 주도주까지로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얘를 지금의 이 거래량 거래대금 속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나오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일 물량은 수익, 오늘 물량은 손실. 뭐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거래가 좀만 실려준다면 크게 뭐 부담되지는 않는 위치라고 해석할게요. 주봉 단위의 기준입니다. 갭이 발생돼 있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조금 전에 월봉 대비해서는 좀 좁게 잡혀 있습니다만 뭐 무난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면 안 되죠. 근데 앞에 거래 둔화된 거는 아시다시피 단일가 매매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 기준이었고 이 부분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게 된다면 뭐 충분히 바닥에서부터의 그 흐름 여기까지 연장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갭 부분은 목표 주가 설정하고요. 월봉일 하고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보고 어차피 오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템포를 한번 템포 놓쳤는데 이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급락만 아니라면은 2차전지 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성으로 돌 수 있어요. 그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까지 반전돼 있는데 추가 편입 안 합니다. 개장 초에는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고 지금은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수반돼 있는 포스코 퓨처엠 계속 눌려주고 고점을 못 들어요. 근데 누적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32만 원 공방 재차 나오면 또 추가 편입합니다. 그래서 전일로 보세요. 어차피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분이 계시진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주고라고 주력주로 우리가 편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오늘 처음 샀어요? 그럼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어제부터 샀는데요. 차익 실현 범위 2.58 눌렸는데, 에이,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니라 편입의 기준입니다. 새로 신규 편입의 기준에 1% 기준에서부터 1%가 아니라 10%의 기준에서부터 다시 분할로 접근 범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서 못 산다면은 뭐 언제 사겠어요? 거래대금 2위에 거래대금 3위죠. 거래대금 3위에 프로그램 매수 1위, 이런 종목을 지금 못 사면 어디서 어떻게 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고 편입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편입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응?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단 문자는 발송을 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문자 되겠죠. 다 가지고 계신 입장이니까 지금 얘 하나만 오늘 좀 집중하자 그랬어요. 거래대금 3위짜리 집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으신 분들 오늘 기준에 꽉 채우세요. 얼마까지? 내가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로 채우겠다 하시면 11%까지 최대폭. 그리고 아니야, 최대 집중할 수 있는 게 20%라며 난 그럼 20%까지 채울래. 그러면 20%까지. 에코프로에서 지금 마이너스 전환, 에코프로 VM도 마이너스 전환, 이렇게 되면서 얘도 눌리고 얘도 약보합권까지 밀렸어요. 전일 대비 약보합이지 이게 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오히려 매수입니다. 매도가 축소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 그걸 맹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지금 왜 놓고 하겠어요? 손절해야 하나요? 질문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 오늘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4일 편입 평단 편입 평균 단가 대비 뭐 5% 조정 시 혹은 신규 편입 11,500 600원으로 잡을게요. 600원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추가 편입 혹은 손절 설정 후에 문자 발송.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손절 안 하겠다는 거야. 가급적 다음 주까지 추세 확인 후 대처 예정. 그렇게 해서 요 부분에 지금 현재 뭐 11,600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이제 5% 편입의 기준을 잡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13,000원을 설정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잡아 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하고 몰라요. 반등이 나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전일 대비해서는 전일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데 또 전일 검색기 뜬 가격 대비는 올라와 있는데 하여간에 오늘이 좀 짜증스럽게 형성이 된 거고, 요 기준에서는 뭐 조금 더 추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1% 돌리면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수급 개선폭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물량에 대해서는 아이고 지금 들어가신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11,300원이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손절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11,250원 뭐 이렇게 추가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초기에 들어가신 부분에 11,900원대가 이제 좀 버거운 거고, 변동성이 어제 17%까지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3% 등락 범위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 잘라내고 다시 보자의 기준보다는 나머지 조건이 나쁘지 않다. 거래도 나쁘지 않고 주간 단위, 월간 단위, 그리고 뭐 단기 수급도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고, 그래서 3% 기준을 손절 범위를 일단 고려를 해놓고 가급적이면은 손절보다는 가져가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겠다. 어제 17%나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변동이 아랫 방향으로도 확장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단하지 않고 미리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게요.
11시 좀 넘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릴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문자 발송을 해드렸죠. 문자 기준을 올려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도 제가 올릴게요. 지금 제가 캡처를 했으니까 제가 올리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보다는 이렇게 가져가는 쪽 가져가는 쪽에 기준을 설정 잡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하여간에 오늘 최대한 강조를 드릴 거예요. 조금 더 녹화 아주 강력하게 해드릴 거고, 얘네들 하여간에 저점 대비 1%씩 돌릴 때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모아가는 전략을 잡아 드릴 겁니다. 모아가고 가져가고, 아시겠죠? 얘가 하여간에 고점, 어제 고점 넘기면 탄력을 한번 받을 것 같은데, 넘기는 자체를 외국 기관이 쏘겠죠. 그럼 굉장히 순간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1조 8천억짜리고 가볍고 무조건 터져요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윤정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종목 검색기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뜨고 차익 실현까지 나온 부분을 그걸 캡처해서 방송까지 가져가세요. 탈퇴 부분을 눌러서 전체 차트 자르면 되잖아요. 그거 잘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8%에 떴죠. 그리고 19%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11% 수익이 났죠. 고점에서 꺾여서 탈퇴 신호가 나왔죠. 차익 신호 하십시오. 이렇게 그 부분까지 올려놔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역시 케빈 선생님께서는 윤정도보다 낫고, 케빈 선생님께서는 AI 윤정도처럼 잘 하시네요.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하셨네. 아이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배우신 대로. 그러니까 방안에서 오래되신 분들 가장 감사한 게, 케빈 선생님 또 우리 압박민 같으신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 그 밖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고점에서 제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그게 굉장히 원활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고 쉬운 건데, 그 원칙을 제가 저도 자꾸 깨트려서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재진입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습니다. 5장 기준에.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볼 때는 꺾여져 내려간 거 원고 만들어놨으면 상관없는데, 방송에서 활용할 거는 지금 1시 기준에 떠 있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어찌됐건 뭐 포착되고 신라젠도 21% 포착됐을 거예요. 근데 20% 전후에서 움직였고, 근데 얘를 가져가느니 대형주 위주에서 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해서 꺾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나 전문가예요 하고 가면, 전문가예요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내려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검색기를 활용해서 대처를 하는 그것만 기준을 좀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더 확대가 되면은 그때 기준을 잡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전화번호 전화 주시고요.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옮겨 오셔서 함께 수익 기준 잡아가십시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기해서 9,370원을 치고 들어 올려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빵 터지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 기준에 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쪽은 제한적이에요. 좀 LG와 하기 좀 짜증스러운 부분인데 뭐 자신감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하겠습니다.